이제 몇 년 만이죠? 1년 반. 1년 반? 네. 1년 6개월 만에 동결이 됐고 네. 거의 7번 연속 올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멈췄는데 금리를 동결시켰는데 네. 이창용 총재가 왜 금리 내린 이유에 대해서 자꾸 만드는 것 같아요. 2월 달에 금리가 동결될 거라는 게 불과 몇 주 전만 하더라도 사실 동결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와서 동결 얘기가 나오고 또 실제로 동결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런 반응이고 또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하는 총재의 이 여지가 남아 있다 보니까 네. 여전히 시장에서 불확실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한 번 올리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어차피 뭐 대출 금리는 우리 12월부터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낮아져가지고 1월 달에는 금리는 올라가는데 대출 금리 낮아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추세였는데 그래서 이제 금리 동결을 하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반기는 분위기인데 야 이게 진짜 동결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 동결은 아니라는 거죠. 멈춘 거 아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쉬었다 가는 거다. 뭐 네. 이런 분위기죠. 그 분위기는 동결한 것 자체가 경기의 연착륙을 위해서 동결을 한 거잖아요.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네네네. 수출도 너무 많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도 연착륙을 시키기 위해서. 네. 그런데 지금 최종 금리가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미국 금리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 지금 현재 요즘에 굉장히 네. 강경한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5.35 간다, 5.5까지 가야 된다, 네. 뭐 이런 분위기가 지금 현재 국내에서 동결하는 게 맞나? 라는 이게 물음표가 자꾸 찍히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금리가 동결되고 우리도 동결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그렇죠. 이게 퍼져서 이게 멈췄구나. 끝났구나라고 네네. 해서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는데 그렇죠. 미국이 지금 4.75? 네네. 네. 4.75인데 5.5까지 올린다라고 하는 거는 0.25를 3번 정도 올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하고 이 금리 격차가 1.75가 벌어지니까 맞습니다. 이게 우리도 못 버티는 거잖아요. 환율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순서가 미국에서 3월 달에 올리는 거죠. 미국이 3월. 지금 예정된 게 3월 3월. 22일, 3월, 그다음에 5월, 5월 3일. 그다음에 6월, 7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전체적인 의견은 3월, 5월, 그다음에 6월까지는 미국의 금리를 올릴 거다. 이제 최근의 발언을 네. 기조로 하면 그렇게 보죠.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음에 4월이죠. 4월 13일. 그러면 4월에 미국에서 3월에 금리를 0.25로 올리면 우리가 버틸 수 있지만 네. 만약에 빅스텝으로 0.5를 올리면 오. 우리도 0.25는 따라 올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같은 경우는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어요. 네, 없어요. 지금 보니까 올려도 안 되고. 네, 경기 부양 쪽으로 해서 너무 좀 경기가 안 좋고 힘들어하니까 또 윤석열 정부 자체가 좀 인기가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상태에서 금리 또 올리게 되면 또 떨어지니까 그렇죠. 어떤 정부도 금리 올리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또 한국은행이 정부에 종속된 건 아닌데 자꾸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어쨌든 금리를 이렇게 올릴 생각이 없는데 미국에서는 금리를 제가 봤을 때는 올릴 것 같아요. 저도 올릴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 저는 좀 생각이 약간 다른 게요. 음. 예정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이제 알려지는 건 3월 23일 날 알려지는데 그때 0.25 정도에서 멈출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지금은 되게 분위기상으로 강경한 네. 발언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막 5.35, 5.5 막 이렇게 되게 세게 나오는데 불과 지난달만 하더라도 굉장히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나왔고 멈추고 나서 하반기에 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제 여러 가지 전망과 이런 뉴스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랬죠. 근데 불과 한 달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차갑게 냉각된 거는 결과적으로 미국의 경제 상황의 지표들이 지금 이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는 그런 그래요. 지표들이 네. 나오다 보니까 그거에 발맞춰서 이제 이런 발언들이 좀 세게 그래서 그동안에 숨지기고 있던 매파 분들이 이제는 이때다 싶어서 좀 발언을 세게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미국의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은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동산 같은 경우가 워낙 많이 하락을 했고 또 이게 그렇죠. 약간 심리적인 영향, 그러니까 실제 금리보다는 레고랜드 영향 사태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에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훨씬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가 엄청 높았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래서 그때 우리가 폭락을 했고 미국은 그때 부동산 시장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맞아요. 폭락할 때. 네네. 그리고 미국 부동산 시장은 지금도 물론 하락하긴 했어요. 뭐 전체적으로 네네. 6% 7%도 하락했다고 하긴 하지만 시장이 그렇게 나쁘진 않거든요. 미국 부동산. 미국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는 거는 네, 아니죠.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맞아요. 폭락이 하지 않은 부동산 생각보다 많고 맞아요. 월세가 굉장히 비싸고. 엄청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참 웃긴 게 우리나라는 대출 금리가 4%잖아 이제.
그죠? 그렇죠. 4%인데도 4%죠. 불구하고 우리나라 초금매들이 거래가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6%대예요. 지금 맞아요. 모기 질원이 네. 6%대인데도 시세대로 거래가 돼요. 네. 금매들은 바로바로 거래가 되고. 네네. 그러니까 최소 한 달 정도면 거래가 다 나가거든요, 물건이. 그렇죠. 이제 그게 워낙 미국은 우리는 좀 공급이 많은 반면에 미국은 공급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공급 그러니까 부족이에요. 이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잘한 거야. 공급을 좀 많이 했으니까. 아, 그냥 그런가요? 공급이 많아서 가격이 잡힌 거고 미국 같은 경우는 공급이 없다 보니까 지금 아직도 가격이 많이 안 잡혀서 생각보다 아, 예상한 것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좀 약간 그걸 많이 높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미국의 많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는데 올 5월, 6월까지는 미국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안 빠질 걸로 보더라고요. 네. 그렇게 따진다고 한다면 미국에서 지금 실업률 일자리를 많아졌죠. 완전 고용 네, 상태죠. 그리고 부동산 가격도 나쁘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기존 사람들도 매물 내놓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75%가 뭐 모기지가 6%지만은 실제 75% 이상 되는 사람은 다 4%대 금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4% 이하로. 예전 금리. 예전 금리로. 네. 그러다 보니까 내놓을 이유가 없는 거야.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사 가더라 내가 이걸 팔고 살려면 6%를 받아야 되고 아, 새로 받아야 돼요. 월세를 받으려고 그러면 6%대고 월세가 그러니까 팔 높으니까.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한동안 안 잡힐 거고 그거에 맞춘다고 한다면 금리가 한 두세 번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아, 그래서 진짜 뜨끔할 정도로 해주고 난 다음에 금리를 좀 낮춰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미국의 금리가 한 두 번, 세 번 정도 올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결국은 한두 번 정도 더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빅스텝을 가게 되면 5월에 끝날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저도 5.25에서 5.5나 6 정도 선에서 끝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조금 아쉬운 네.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금리 동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걸 마침표라고 인식한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시장에 사인을 주는 게 너무 불명확하게 주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예를 들면 미국이 3월과 5월에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하게 되면은 4월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0.25 정도는 따라가 주는 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맞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동결하지 말고 4월에 동결을 해버렸으면은 마침표로 인식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시장이 확실하게 안정을 찾고 심리적인 불안감이나 이런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되는 그런 시장의 변화가 생길 텐데 지금 아쉽게 쉼표를 찍다 보니까 물론 지금 현재 동결이 된 거를 많은 분들이 환영을 해요. 저도 이제 환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한번 동결하고 다음 달에 찍는 게 오히려 시장의 파급 효과가 더 크게 오지 않을까. 스담스님이 미국 내년 대선이 있고 또 한국 내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렇죠. 경기 살려야 하는 정치 논리가 있기 때문에 0.25% 올리고 끝날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이 미국은 우리랑 조금 달라요. 우리는 좀 한국은행이 좀 뭐라 그럴까 약간 분리가 됐다고 하기 애매한 그런 수준인데 미국은 확실하게 분리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 쪽하고 은행 쪽하고 확실하게 분리가 돼 있고 물론 월가에서는 독립이 안 됐지만은 정치적으로는 독립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있다고 해서 금리를 내려오진 않아요. 이번에 금리 동결이 갖는 의미는 앞으로 크게 걱정할 추세는 아니다. 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총 부채 비율이 있는데 우리가 좀 수출이 요즘 굉장히 적자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우리나라 총 부채 비율. 네. 그러니까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 굉장히 건전해요. 몇 퍼센트인가요? 40%대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일본이 얼마인지 아세요? 일본이 200% 가까이 되죠. 아니, 일본이 240%예요. 그 200% 넘네요. 네. 네. 그 우리가 일본의 6분의 1인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절반이 안 되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좀 더 낮은 나라가 뭐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맞아요. 경제를 네네네네. 농축 그쪽으로 경제 농업이 발달한 나라. 그러니까 경제 자체가 수출이는 게 발전한 나라지 우리처럼 이 GDP 비율이 낮은 나라가 없어요. 맞습니다. 또 우리는 아직까지 좀 더 빚내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너무 1번 보면서 위안을 삼자고요. 1번은 지금 환율 올라가고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지금 이 부채 비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금리 여기 더 올리잖아. 일본은 채권을 갖다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네. 경우는 이제 외환 보유액이 4,300억 $4,300억 정도 돼요.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은 세계에서 한 8위 정도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우리 김건대님이 우리나라의 한국은행은 이 환율 방어
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금리를 올리고 내리고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현재 1,200원대 후반으로 내려갔다가 지금 1,300원대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우려를 하는데 만약에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지금 현재 외환 보유액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 외환 보유액이 여러 이제 통화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72%가 달러예요. 그러니까 달러 위주로 해서 계속해서 모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다 그걸 풀어서 환율을 반영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환율이 올라갈 때 우리나라만 올라가면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강달러예요. 그러니까 수출과 수입을 할 때 우리나라만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비싸게 팔고 또 원자재로 비싸게 사오는 그런 상황이 균형이 맞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환율이 조금 올라간다 하더라도 금리를 계속해서 올려야 될 이유가 그렇게 높지 않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워낙 중국의 지금 반도체 수출이 워낙 지금 줄어들어가지고 맞아요. 그것 때문에 그것 그렇죠. 때문에 좀 약간 많이 힘들어하는데 맞아요. 그 부분은 뭐 저희가 전문이 아니니까 그렇죠. 아니죠. 예, 그거는 나중에 이제 삼성에서 알아 할 일이죠. 다른 전문 방송 보시면 될 것 같고 네네. 저는 이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 그러니까 네네. 이제 뭐 제가 총 부채 비율이 어쩌고 뭐 또 어떤 분이 썼었어도 그러면 뭐 개인 빚은 어쩌고 이거 저희가 걱정할 건 아니고요. 근데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지 뭐 그거에 대해서 논의할 생각은 1도 없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그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너무 그렇게 하지는 마시고 단 지금 미국에서 우리 건군대님 한 번이지만 저는 두세 번 더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럼 한국도 앞으로 한 번, 두 번 더 올릴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대비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안하시죠. 우리가 지금 금리가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있지만 다시 조금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두시고 여러분들이 작은 계획을 세워야지 어떤 곤란한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금리에 관한 부분 여기까지 얘기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는 전체로 어떨까? 이제 그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일단은 최근 들어서